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200일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최 장관은 K컬처가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창규 기자입니다. 취임 200일을 앞둔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컬처가 더 도약할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 장관은 K컬처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 빠르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먼저 위기 국면의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 영화관 구독형 패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람료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 부담 없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일정한 금액을 내면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최 장관은 OTT 구독처럼 월 구독료를 내는 것은 아니라면서 연령층과 가족 단위 맞춤형 상품이나 일정 기간 여러 차례 관람할 수 있는 형태처럼 관객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된 암표 관리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암표를 고질적인 난치병이라고 언급하면서 넉 달 만에 관련법 개정을 마친 것을 성과로 소개했습니다. 가을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준비를 마쳐 법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장관은 또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 조기 달성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만큼 관광 대도약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문화가 있는 날 추진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최 장관은 기존 혜택이 매주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체부는 이용자가 문화 혜택을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업계와 함께 다듬을 계획입니다. 최근 산불 피해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청송군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제수용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하며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청송군은 명절 성수품 가격 점검과 물가 지도 단속, 방역과 환경 정비까지 병행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송읍 전통시장 분위기 살펴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병원년 설 명절을 앞두고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는 청송 전통시장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산불로 인해 침체된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제수용품과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명절 성수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지도 점검반 운영과 함께 방역과 환경 정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청송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도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응급실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등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응급 환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설을 맞이해서 이렇게 연휴 동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하고 계신데요. 행사 진행하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작년도에는 우리 산불로 인해서 참 우리가 내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전 공직자들이 다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 현동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정성읍장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생각하고 또한 여러 가지 참 힘든 여건 속이지만 올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당찬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내수 경제에 큰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동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이곳 청송 전통시장까지 찾아주셨는데요.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힘든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또 강인하게 하나하나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또 올 한 해는 지금 시작인데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또 새로운 경제를 이뤄갈 수 있고 또 풍년 농업을 꿈을 꾸고 희망을 하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도 전달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청송 국민 여러분들께 설 맞이 덕담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송군수 윤경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송 사랑 화폐를 많이 활용하고 또한 지역 상품권을 활용해서 내수 경제 및 또 생활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도 청송군수로서 국민의 삶과 행복 그리고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설을 맞아서 우리 청송 국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수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설날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산불도 나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 장을 보러 나왔는데 장 많이 봐서 우리 상인들한테도 도움도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즐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설 명절을 앞두고 청송군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물가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과 환경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데요. 이번 장보기 행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지금까지 청송읍 전통시장에서 KTV 김채린이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어제 충주에서 돌아본 그냥 드림 사업을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습니다. 일부의 우려와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겠다는 취지를 살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 없이 다 지급해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른바 소확행 정책에 대한 각 수석실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소확행 정책이란 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 삶을 작은 것부터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발맞춘 정책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습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이 발표한 일과 휴식, 관광을 연계한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석 보좌관 회의와 관련한 청와대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설 연휴 추천 여행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전현수 여행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여행 주제 바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떠나기에 좋은 여행지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여행지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곧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온 가족이 모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기 좋은 곳들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첫째는 남녀노소 모두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은 공간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봤는데요. 보통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여행지와 관심사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 장소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볼거리와 가족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장소들로 엄선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니기 좋은 무장애 여행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장애를 느끼지 않는 여행지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은 교통 약자에 해당하는데요. 가족의 구성에 따라 유모차가 동반되거나 또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리어 프리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들로 선정해봤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정보가 굉장히 피드백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할 여행지들을 이용할 때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온 가족이 모이는 시기이니만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 그리고 또 장애를 느끼지 않는 배리어 프리 여행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 여행지 첫 번째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에선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공간은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레인보우 힐링센터입니다. 조교과 개인 릴렉스룸, 북카페와 건강검진, 그리고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혹시 3,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오, 굉장히 저렴하네요. 네, 그렇죠. 레인보우 힐링센터는 영동의 자연을 담은 건축미가 돋보이는 복합 문화시설로 몸과 마음, 정신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를 인정받아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매력적이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설은 영동의 물길과 돌을 활용한 힐링 풋 스파입니다. 네. 주변이 가려진 독립적인 공간에서 풍경을 보며 조격이 가능하고 실내뿐 아니라 외부 노천 조격도 마련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힐링을 즐길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꼭 또 받아보시면 좋은 서비스가요. 무료 건강검진 체험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인바디, 뇌파 검사, 혈압 측정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다방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년에서 시니어까지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가족끼리 함께 방문해 서로의 건강 상태도 점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온 가족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도 가능하고
음료도 취식할 수 있으니 레인보우 힐링센터에서 하루 머무시며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래 이용 요금은 평일 5,000원, 그리고 주말 10,000원인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사용하면 국민과 동일한 요금 혜택으로 평일 3,000원, 주말 5,000원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어야 3,000원을 내고 평일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 디지털 관광 주민증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명절 때 많이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족욕을 통해서 힐링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충북 영동으로 가봤다면 이번에는 충청남도 서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장항선의 끝자락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선 어떤 걸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전시 공간과 숙박시설, 그리고 다양한 체험시설과 카페, 푸드코트까지 갖춘 공간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종일 머물러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데요. 국립생태원 부지가 워낙 넓어서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돌아다니면 아이들이나 또 어르신들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부 구간은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생태원 관람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인데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코스는 국립생태원 본관인 에코리움으로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코리움만 봐도 국립생태원은 다 봤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에코리움은 1,300여 종의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국립생태원 대표 랜드마크로 세계 5대 기후대를 그대로 재현해 지구를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온실로 유명합니다. 네, 교육에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대관, 사막관, 극지관 등을 둘러보고 또 기획 전시에 4D 영상관까지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에코리움 소개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요. 에코 라운지, 쉼인데요. 기후 변화에 대한 생태 이야기 영상과 놀이 시설이 있어서 키즈 카페를 방불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곳을 통해서 환경과 생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국립생태원을 즐기는 꿀팁 하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바로 국립생태원에는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성수기에도 주말 평일 상관없이 1박 4인실이 단 6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한데요. 아니, 요즘에 6만 원에 온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넓어서 사실은 하루 만에 국립생태원을 다 둘러보기 부담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국립생태원을 만끽할 수 있는데 예약은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다음 달 일정이 오픈되니까 국립생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예약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경쟁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신속하게 순발력을 좀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 온 가족이 같이 지방에 내려가서 여행을 즐길 때 숙소 예약하다 보면 펜션이나 일반 숙소 예약하는데도 수십만 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생태원을 만나볼 수 있는 충남 서천을 한번 돌아봤다면 이번에는 경상남도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사천을 여행할 수 있는 게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데 여기에서는 좋은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코스는 사천의 랜드마크인 사천 케이블카와 아라마루입니다. 초양도라는 섬에 위치한 종합 관광 타운으로 사천 바다 케이블카, 사천아이 대관람차, 회전 목마,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밀집해 있는 복합 해양 관광단지입니다. 네. 네, 최근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사천바다 케이블카 모두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서 최고의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72m 상공에서 사천 바다를 내려다보는 대관람차, 사천 아이를 타고 가족끼리 추억에 남는 사진을 꼭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바로 옆으로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오, 재밌겠다. 네, 이 회전목마가 2층짜리 회전목마인데요. 특히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바다를 배경으로 회전목마에서 인증사진 찍으면 정말 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동물원까지 볼거리가, 즐길거리가 다양해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쿠아리움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무려 4,000톤 규모의 대형 수조를 자랑하며 매너티,
슈빌, 하마, 갈라파고스 이구아나 등 희귀한 동물들이 자연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네, 보통 일반적인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면 이렇게 실내에서 인공 조명을 받고 동물들이 살아가는데 이곳은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부 국내 기술로 완성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자연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동물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초양도까지 승용차를 타고 바로 이동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 사천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초양도로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에는요. 초양도를 거쳐서 각산 전망대라고 하는 전망대까지 구경할 수 있는 요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을 관람하신 다음에 이제 케이블카 타고 각산 전망대까지 올라가서서 사천 시내의 전경을 바라보시면 더 인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작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10살짜리 조카가 있거든요. 같이 놀러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멋진 풍경과 다채로운 체험 활동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겨봤잖아요. 돌아봤다면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인데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이 봉화라는 지역을 가본 적이 없어서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기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수목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봉화 낯설시죠? 네. 아무래도 봉화는 대표적인 관광지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오늘 소개드릴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이 인기를 끌면서 이 시니어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백두대간 하니까 굉장히 네. 웅장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수목원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호랑이요? 네, 동물원이 아니고 수목원에서 호랑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바로 전에 소개드렸던 사천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는데요. 무려 1,500만 평 규모의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인데요. 39개의 전시원을 가진 초대형 수목원입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채롭게 피어나는 꽃들과 식물이 조화를 이루고 곳곳에 놓인 귀여운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아무리 산책로가 멋있다고는 하지만 이 호랑이가 있는 호랑이 숲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생각보다는 좀 걸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아이와 또는 어르신들 동반하는 가족이라면 트램 탑승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트램이요? 네, 전기차로 운영되는 트램이 있는데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탑승장에서 운행하는 트램으로서 탑승장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다음 트램이 오고 또 모두가 실내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방문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램을 타면 약 15분 정도 호랑이 숲까지 쭉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직접 걷지 않아도 수목원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요. 특히 조금 걷는 게 아쉬운 분들은 트램을 타고 올라가서 하산할 때는 걸어오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호랑이 숲에 도착하면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인 백두산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데요. 관람객들은 철조망과 강화유리를 사이에 두고 호랑이가 거니는 장면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숲은 축구장 7개 크기의 광활한 숲속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벽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호랑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진 장관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수목원 관람 마치고 이제 방문자 센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경북 봉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과 또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가든샵이 위치해 있고 편의점과 푸드코트, 카페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허기진 배를 달래며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네. 와, 살아있는 백두산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수목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 저도 어렸을 때의 추억을 되돌아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그 놀이공원 안에 있는 사파리에서 호랑이를 봤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네. 남아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굉장히 좋겠다. 그러니까 명절에 봉화를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상대적으로 한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도 포천에도 좋은 수목원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곳에선 어떤 걸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이 또 연휴 기간에는 한산한 경우도 있는데요. 국립수목원은 국내 최고의 산림생물종 연구기관으로 광릉숲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광릉 수목원으로 불리던 곳입니다. 네. 560년간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온 아름다운 숲과 다양한 테마의 전시원과 온실, 박물관, 전나무 숲길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가족 나들이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네. 입장료는요, 성인 기준 1,000원이기 때문에 대가족이 방문해도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아니,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사계절 주제 전시를 비롯해 총 25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겨울의 계절에 방문해도 자연 속 산책을 즐기기 좋습니다. 네. 다만 겨울에는 아무래도 야외보다는 전시 온실이나 또는 산림 박물관 중심으로 관람하면 좋은데요. 산림 박물관을 먼저 추천드리는데 산림 박물관은 내부 인테리어가 정말 멋집니다. 계단의 난간부터 쉼터에 있는 소파, 천장까지 모두 나무로 되어 있어서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무 향기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산림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열대 온실로 또 향하면 되는데요. 유리 돔 형태가 3개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멀리서부터 웅장한 모습에 사진 찍게 될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온도가 유지되는 곳으로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의 수영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고 또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 쉬어갈 수 있는 라운지가 잘 조성되어 있으니 어르신이나 아이와 방문하는 경우에 편안한 소파에서 쉬어가기 좋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방문 시 주의할 점이 그래서 하루에 5,000명 입장 제한과 사전 예약 차량 주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네, 그 근처에 조선 왕릉, 광릉도 함께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함께 방문하면 알찬 하루 코스를 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서 근거리에 있는 경기 북부 지역 포천으로 가봤다면 이번에는 경기 남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교육적이어서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국립농업박물관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문화, 미래를 아우르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과 체험,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가족끼리 부담 없이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인데요. 특히 이곳은 아이들에게 좀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곤충관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박물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공간과 그 놀이체험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감각 발달 중심 체험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 동반 여행객들에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식물관과 상설 전시실도 함께 둘러보면 좋은데요. 식물관은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언제 방문해도 싱그러운 풍경을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기후에 사는 식물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데크를 따라 폭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새 겨울에 산책하기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박물관 안에 실내에서 또 숲을 바라보는 경험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춥지 않은 상태에서 쭉 산책하면서 구경하기에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역사와 농업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과거에 사용했던 농기구나 농사 방법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흥분하며 또 자신이 사용했던 노하우나 경험을 설명하시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농업박물관의 가장 큰 매력을 고르자면요. 건물 밖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산책로와 넓게 펼쳐진 과수원과 논밭인데요. 실제로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공간으로 도심 속에서 만나는 농촌 풍경이라는 이색적인 경험이 가능합니다. 인공 연못과 함께 실제로 원두막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논밭에서 기어다니는 우렁이를 비롯해 곤충들도 실제로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 번 방문했지만 저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네, 요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농업과 관련한 것들 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교육적으로도 좋은 곳이니까 한번 방문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행지를 소개하다 보면 늘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죠. 바로 강원 지역인데요. 강원 평창에는 또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여행 명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양 라운드 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연중 언제 방문해도 멋진 풍경이 있는 곳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여행을 가신다면 겨울에 삼양 라운드 힐을 방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평창에 목장이 많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네, 아무래도 고산지대다 보니까 이제 하늘 목장 또 다양한 목장들이 배치하고 있는데 삼양라운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겨울에 특히 방문을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11월부터 4월까지를 화이트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셔틀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개인 승용차로 목장의 가장 높은 전망대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봄, 여름에 방문하면 넓은 초지와 함께 동물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또 목장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 제약이 있는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방문하게 되면 개인 승용차로 동해 전망대 바로 앞까지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이나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는 겨울이 더 매력적인데요. 하산하면서 원하는 장소에 차를 세우고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목장을 거닐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또 강원도 평창 특성상 겨울에 방문하면 거의 대부분 눈 덮인 설산의 풍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증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삼양라운드힐에 방문했을 때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는 해발 1140m에 위치한 동해 전망대인데요. 강릉 시내를 비롯해 동해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을 마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와, 탁 트인 전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더 맑고 청명한 하늘과 바다를 마주하기 때문에 더 매력적입니다. 다음 제가 또 드리는 꿀팁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요. 동물체험장과 청년주목원입니다. 동물체험장에서는요, 타조와 양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무인 판매대에서 먹이를 구매하면 먹이주기 체험이 가능합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분들은 먹이주기 체험도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동물체험장 뒤에 있는 쉼터, 온실, 순설, 그리고 목장 입구 쪽에 청년주목원이 있는데요. 두 곳 다 잘 알려지지 않아 사람들의 방문이 거의 없습니다. 네. 겨울 대관령의 추위를 잊게 만들 정도로 따뜻한 공간과 아기자기한 포토존을 제공하니 멋진 사진도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멋진 산 풍경을 봤다면 이제 좀 허기를 달래야 될 텐데 뭐 좀 먹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추천드릴 공간은 앞서 소개해드린 여행지들에 비해서 조금 색다른 공간입니다. 네네. 바로 인천 차이나타운인데요. 네네. 네, 인천 차이나타운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짜장면을 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맛집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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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더 해주실까요? 차이나타운이요? 네, 혹시 짜장면 박물관이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저도 예전에 명절 때 가족들이랑 같이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네. 박물관 봐야지라고 했다가 일단 냄새에 이끌려서 그냥 골목을 따라서 들어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 여기 박물관은 좀 볼거리가 많이 있나요? 네. 인천 차이나타운 박물관에는 아무래도 한국식 짜장면이 탄생한 장소답게 짜장면과 관련된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습니다. 짜장면의 역사와 함께 또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해보는 시간이 되는데요. 가족마다 짜장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가족과 방문해 옛날 얘기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차이나타운 근처에는요, 다양하게 볼거리들이 참 많은데 한중 역사관이나 또 송월동 벽화마을, 또 각국의 조개지와 근대 유산들까지 분포해 있는데요. 먹거리, 볼거리가 가득해 당일치기 여행으로는 부족할 정도이니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해서 여행 동선을 짜시면 좋습니다. 네, 그 차이나타운에 볼거리 많지만 또 먹거리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즐길 만한 먹거리 이것만큼은 가셨으면 꼭 드셔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먹거리를 또 물어보셨으니 차이나타운 먹거리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차이나타운의 매력은 바로 춘장과 밀가루를 활용해서 만든 한국식 짜장면입니다. 차이나타운에는 정말 많은 맛집이 있는데요. 겉모습부터 압도당하는 4층 규모의 짜장면 집부터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길거리 음식도 다양합니다. 네. 탕후루, 공갈빵, 화덕만두와 같은 메뉴들은 부담 없이 가족끼리 나눠 먹기에도 좋습니다. 선물용으로 포장해가는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소문난 맛집도 많지만 사실 줄 서서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가게들이 맛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방문하시면서 다양한 음식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차이나타운에서 볼거리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형 여행지부터 어르신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까지 다양하게 만나봤습니다.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서 가족 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전현수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다가 되고 싶어요. 뜨겁네요. 날이 갈수록 무덥네요.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 KTX와 SRT 교차 운행 시범사업 승차권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25일부터는 서울역에서 SRT를, 수서역에서 KTX를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더 편리해질 교통생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